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연애 문제가 궁금한 피오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이고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연애를 하긴 했는데 항상 끝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끝이 좋은 연애가 없기는 하겠지만 저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다면서 어디서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들을 만나서 사귀는 거냐고 합니다. 이제는 신중하게 연애를 하고 싶고 지금부터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몇 년 사귀다 결혼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애 초반에 질 나쁜 남자를 거를 수 있을까요? 무조건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작가님의 현명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연 보내신 피오님 20대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젊은 나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생각 없이 이성 친구를 만날 수만은 없죠. 꼭 결혼 정년기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30대부터는 인생이 바빠져요. 인생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나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나쁜 이성을 만나서 정서적으로 상처받는 일까지 감수하는 거, 그거 시간 낭비죠. 신내림 받은 것도 아니고 첫 만남에서 다 파악하는 건 어렵죠. 최소한 연애 초반에 상대의 행동을 보고 힌트를 얻는 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를 통제하려는 남자.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자기야, 요즘 좀 살이 찐 것 같은데 건강 생각해서라도 빼는 게 좋지 않아? 언뜻 들으면 괜찮은 말 같기도 해요. 야, 너 살쪄서 보기 싫어. 살 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쁘게 말하니까.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남자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옷차림이나 삶의 태도 같은 것들도 자꾸 바꾸고 통제하려고 들어요. 저기 저 여자가 입은 것 같은 원피스 자기도 저런 거 입으면 안 돼? 머리를 자른다고? 절대 안 돼. 나는 자기가 긴 머리인 게 좋단 말이야. 이런 게 다 신호인 거예요. 물론 커플이라면 상대의 겉모습이나 태도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내 취향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건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연애나 결혼관계에서 자기중심성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상대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없고 사람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남자.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동창회에 여자들도 나와?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자 동창들도 나오는 모임이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니까 여자들도 나온다고 하면 괜히 네가 신경 쓸까봐 너 생각해서 그랬지. 이런 상황에서 여자 동창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소한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가치관 자체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현대 문명에서 사람들이 제일 경멸하는 태도가 거짓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인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킬 때 대중들은 한두 번은 용서를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사는 것도 바쁘고 항상 새로운 뉴스거리가 생기니까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한 번만 해도 대중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대중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한 거고 또 거짓이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대중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서 본능적으로 혐오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면 사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뿐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모든 마음가짐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건 남자들 특유의 허세와는 좀 구분이 가는데요. 만약
남자친구가 가평에 우리 집안 별장이 있어.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와, 별장도 따로 있는 집이면 재력이 있는 집안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무너져가는 오두막 하나가 있어요. 이걸 별장이라고 말해도 되나 싶은 거긴 한데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그런 종류의 거짓말하고는 다르죠. 이런 카테고리의 허세는 남자들이라면 거의 다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과장되게 유추할 수 있게 유도는 하지만 팩트는 거짓은 아닌 거. 만약 작은 거짓말을 하는 걸 알게 된다면 한두 번 정도는 지켜보세요. 사람이 당황을 하거나 판단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뻔히 들통날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계속해서 발견된다면 그건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나쁜 신호인 거예요. 세 번째, 인색한 사람. 저는 왜 많은 분들이 이게 나쁜 신호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 돈이에요. 분수에 넘치게 낭비하는 거랑 자기 경제 수준에 맞게 후하게 쓰는 거랑 이런 거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우리 아니잖아요. 이런 남자들이 아껴서 차곡차곡 모으는 게 자기 가치관이라고 하면서 연애하는 데에 돈 쓰는 걸 되게 한심한 일로 몰아가고 입막음하기도 하고 그래요. 연애를 한참 하고 서로 미래를 약속한 상태에서 결혼을 위해서 아끼면 몰라도 연애 초기에 인색하게 구는 사람들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상대한테 가장 잘 보이고 싶어하는 시기거든요, 이때가. 모든 문화권 인류뿐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구애 기간에는 암컷한테 자기 잉여 생산물을 주면서 자기 가치를 어필하거든요. 이런 시기에 인색하면 평생 상대를 위해서 돈 쓸 일은 없다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애 낳고 부인이 산후조리원 가는 비용도 아까워하고 아이 키우는 것도 쉽게 논다고 업신여기는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본으로 환산되지 않는 건 다 가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전에 서울에 건물 몇 채씩 있는 부자인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 전업주부인 부인한테 한 달 용돈 2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월세 수입이 3천만 원 받으면 뭐예요? 사람이 인색하면 월급 300만 원인 배우자만 못한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돈에 인색한 사람은 대부분 인생의 다른 면에서도 관대하지 못하다고 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도 연애할 때 막 돈도 없는데 열심히 모아서 남자친구 옷도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마음이 가면 인색할 수가 없고 만약 마음이 있는데도 인색하다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소한 거랑 인색한 거랑 뭐가 다른지 잘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내가 싫다는데도 설득하려 드는 남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사친이 많아요.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 이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성관계가 아닌 그냥 여자인 친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냥 친구라면서 여자친구들을 자꾸 만나는데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 이러면 여자친구는 고민을 해요. 요즘 세상에 내가 쿨하지 못한 건가? 남녀관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렇게 자주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사친 문제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은 일이냐? 그런데 이게 누가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친구한테 네가 여사친들 만나는 게 싫다. 특히 단둘이 술 마시는 건 너무 싫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알았어, 네가 신경 쓰이면 조심할게 하면서 실제로 조심하는 게 제대로 된 반응이에요. 그런데 만약 남자친구가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걔들은 10년도 더 된 친구야. 꼰대도 아니고 남녀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런 구닥다리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면서 의견을 꺾으려고 해요. 너무 이러면 이것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감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는 건데요.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하고 연애하면 진짜 정신이 너덜너덜해져요. 진짜 나쁜 짓은 자기가 다 해놓고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싫다는 건 안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요, 여자분들 이걸 잘 못하시는데 싫은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싫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런 유형도 연애 초기에 거를 수 있겠죠. 오늘은 연애 초기에 걸러야 하는 남자 유형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모든 경우를 다 촘촘하게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연애 초반에 나쁜 연애 상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쁜 대접을 받을 때 예민하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게 나쁜 건지를 몰라요.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가 예민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자꾸 의심을 해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의심하는 게 덜하거든요. 결국 좋은 연애도 자아에 힘이 생겨야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남자하고 썸을 타는데 너무 외모도 내 스타일이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사귀세요. 살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인과관계를 확실히 알고 만나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정이 확 떨어지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서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